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어제 드디어 기말고사가 끝나서 오늘부터 방학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책인데 제가 많은 책을 모든 책을 읽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동안 1,800권 정도를 읽었고 그리고 경매도 꽤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물론 제가 경매 관련 책을 전부 다 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그 중에서는 제일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골랐고요. 그리고 다른 책과는 조금 달라서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책은 그냥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도 나름 그 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쪽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약간만 틀려도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하신다면 그냥 상식으로 알 경우는 이 리뷰만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만 실제로 경매 투자를 하신다면 이 책은 물론이고 다른 책 최소한 10권 이상은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선택이죠. 저는 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좋은 점이 그 동료들을 만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좋겠죠. 어, 책을 읽는 건 좋은 점이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비용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전부 다 빌려서 봤기 때문에 사서 보는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박용석 이란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책 자체는 두꺼워요. 하지만 경매에 대한 그 상식을 뒤집어 보기라는 부분이 있고 자세한 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경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일반 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 뒤집어 보기를 먼저 보시죠. 경매 그러면은 유찰이 되면 20%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떨어져 가지고 한 세 번이 떨어지면 반값이 되죠. 그래서 유찰된 것을 노려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저자는 첫 회 입찰을 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정가가 시가보다는 조금 높은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 팔리면 낙찰 안 되고 유찰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깎이니까. 그런데 너무 낮게 하면 그래서 낮게 낙찰이 되면은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가 돈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그게 뚜렷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는 경매 감정가는 약간 시세보다 약간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 평가를 하고 그게 입찰 될 때까지는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시차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야 빤하지만 토지라든지 뭐 아니면 또 다른 물건들이 있겠죠. 평가 자체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는 원래 감정평가 받을 땐 두 군데서 받아가지고 조율을 하게 돼 있는데 경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만 그거는 이제 물건 조사 보고서 보시면 나와요. 거기 감정평가서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두 개 붙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첫 회를 보시고 이게 6개월 동안 최근 6개월 동안 많이 올랐다. 예를 들면 거기 역이 신설됐다. 그러면 많이 오르겠죠. 그 근처에 부동산 가격이.
토지도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시지가밖에 없는데 공시지가하고 시세가 물론 뭐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그 차이가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첫 회 입찰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 근데 첫 회 봐서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유찰 적정 가격 이하가 될 때까지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어쨌든 경매 물건은 많잖아요. 물론 뭐 내가 원하는 쪽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첫 회 입찰을 주로 보시고 괜찮으면 바로 사시고 아니면 두고두고 관심 물건으로 보시면서 적정한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뭐 2회 혹은 3회 유찰만 보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미등기 건물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잘 보라는 얘기했고 허위 세입자나 유치권자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가죠, 가격이. 경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는데 싸게 살려면은 어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하면은 그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물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허위 세입자가 있으면 그만큼 낮게 낙찰가가 들어가는데 그게 허위가 만약 아니라면 아 반대입니다. 그게 만약 허위라면 돈을 안 물어줘도 되니까 그 낙찰가 떨어진 만큼 이익이 되겠죠. 유치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정말 유치권자라면 어 뭐 적정한 가격이라 했지만 그게 가짜 유치권자였다. 그러면 그만큼 남는 건데 허위세입자나 유치권자는 둘 다 이 경매를 방해하는 거죠.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돈을 어찌 보면은 뺏는 거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답니다. 그게 강제집행 면탈죄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근거를 확보했다면 들어가서 이익도 보고 이 세입자 명도도 쉽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가 경매보다는 좀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입자 상공매가 취등록세가 명도가 뭐 쉽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취등록세는 제가 이 책에서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정리는 했고 지금 리뷰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최근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면제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건 참고하시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만약 있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가가 그만큼 떨어지는데 뭐 그러면 어찌 보면 취등록세가 절감된 효과도 있죠. 어차피 뭐 제값에 산다면 그런 면이 있고요. 자, 이거는 상식을 뒤집어 보는 거고요. 다음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가장 중요한 건 농지입니다. 이 농지는 보통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죄송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나온 지도에 본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게 뻔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를 구역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실 뭐 마이스 개발 사업 부지 뭐 그런 게 많이 생겼다 하면 그 근처를 다 묶어버리죠. 근데 이게 경매를 받는다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농지 같은 경우는 취득 자격 증명만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요식행위거든요. 물론 뭐 군청이나 이런 데서 잘 안 내주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원래 내주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또 하나는 300평 이하는 주말 농장으로도 취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 전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고 자경을 하시면 제일 좋지만 저도 자경을 할 생각입니다. 좀 힘들지 않는 거로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나무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조경수 같은 걸 심어서 판다든지 하면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 8% 정도 이익률을 얻을 수 있으면서 내 시간도 활용하고 운동도 되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농지은행에 임대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업용으로 봐서 세금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이런 토지하고 단독주택은 시가와 격차가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죠. 단독주택도 아파트와는 달리 다 다르거든요. 아파트는 뭐 똑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거래 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가 쉬운데, 단독주택은 똑같은 주택이 사실 별로 없죠.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시가와 격차가 많은 편이니까 어 나오면은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면은 확실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집 근처라든지 회사 근처 뭐 이런 쪽에 좀 더 기존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신역세권 같은 경우는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시가 나오는데 이 원래 기준 권리 이후권 전부 말소가 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예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고 등기나 환매 등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고, 예고 등기는 소송 내용이 어떤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만약 뭐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환매 등기도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무제한이 아니에요. 제일 긴 게 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5년 이전이다 그러면 무시하시면 되고, 5년 이내다 그러면 그 어떤 등기인지 보시고 그거에 따른 행사 기간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의 하이라이트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약간 까다로워요. 이거는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초보는 하지 않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초보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특수물건이라 대출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이 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대출이 많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걸 수 있다는 건데, 특수물건은 은행에서 리스크하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해요. 뭐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금 흐름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초보자가 아니고 현금이 있다, 대출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상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그냥 성립하니까 놔두고 지대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 법정지상권이 있으면은 당연히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만약 낙찰가가 반값이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 지대를 받으니까 보통 지대보다 한 2배를 받겠죠.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소득 수익률에 된다면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30년 지나면 어쨌든 철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성립되는 경우는 더 좋습니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립할 때 반값이라면 비성립하면은 뭐 반의 반값이 되겠죠. 이게 더 좋은 게, 이건 철거도 가능해요. 즉시 철거 소송하고 그리고 어쨌든 쓰고 있으니까, 철거하기 전까지는 쓰고 있는 거니까 지대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지대 청구 소송했는데 이 사람 지대를 낼까요? 아마 안 낼 겁니다. 근데 뭐 내면 그냥 받으면 되고, 안 내면 경매 신청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완전한 토지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보통 월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만 지대는 1년에 한 번 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걸리는 거로 보시면 될 거고요. 소송 기간까지 하면 3년 정도 이상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괜찮으신 부분은 해볼 만한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나무를 심어서 그런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라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서 어쨌든 나무를 심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일도 하고 소송해가지고 뭐 철거를 하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완전한 땅으로 만들면 좀 더 많은 나무를 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경매에 대한 지식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중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책도 있고 그 자기 자랑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얼마 벌었다." 근데 이 책은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도 깨고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동료와 같이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하면은 제가 단독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자 할 생각은 없고요.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같이 콘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입찰하고 목표 수익이 되는 경우만 그 가격으로만 입찰하는 방법을 하면은 어 뭐 물론 낙찰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하니까. 하지만 돈을 잃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 드리는 거는 경매 관련된 거는 그냥 하지 마시고 학원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책을 꼭 읽어서 하시고 그것도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 그리고 혼자 하시기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토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도 다른 분하고 같이 한번 리뷰를 공유를 해서 리뷰를 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 중이니까 당분간은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